네, 안녕하세요. 아스카다입니다. 2020 SS 박수철 헤어스튜디오 아스카다 콜라보 뉴토로 작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을 이끌어갈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수많은 키워드 중에서도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초개인화 기술과 특화 생존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살롱워크에 접목시킨다면 초개인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분석해서 고객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면서 고객을 접근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화 생존은 고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예측해서 그 부분을 고객과 만족을 시키는 부분인데 바로 보편적 만족이 아니라 초개인화에 따른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살롱워크로 연결을 시키자면 변화심리, 이미지 키워드, 고객 특징 이 부분이 바로 초정밀화된 개인의 기술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변화심리부터 보겠습니다. 변화심리는 그 사람이 마음을 얼마큼 변화를 폭을 갖고 싶은지의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의 모습이 0이고 5가 변화, 10은 완전히 변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롱에 방문할 때마다 이 변화의 폭은 누구나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여쭤보고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이기 때문에 먼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고객의 변화 심리는 높았습니다. 7이나 8이 됐는데 오늘의 변화된 모습이 7 이하다, 5나 4가 됐을 때는 고객은 헤어스타일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지고 시시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고객의 변화 심리는 아주 적었는데 오늘의 변화 폭이 되게 크게 변신이 됐다면 고객은 그 스타일을 자신 없고 하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디자인 작품이 고객의 변화 심리와 얼마큼 유사하냐에 따라서 만족도도 크게 영향이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키워드인데요. 변화 심리가 생겼다면 어떠한 여자로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주로 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진 안에는 사실상 이미지 키워드라는 게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보시게 된다면 이런 여자가 있을 때 화사한 여성스러운 매력적인 이런 키워드가 숨어 있듯이 고객의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그 사진에 어떤 키워드가 숨어 있나를 확인하는 것 역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객의 특징인데요.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같은 스타일을 하더라도 다른 느낌이 나는 것은 바로 특징의 반영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킨, 그리고 라인, 그리고 비율. 먼저 스킨부터 보자면 사람은 피부 밝기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겠죠. 피부가 밝다라는 것은 이미지 온도가 높다, 즉 화사한 산뜻해 보인다가 될 수가 있고요. 피부가 어둡다라는 것은 이미지 온도가 낮다, 침착해 보인다,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로 해석될 수가 있고요. 또 피부 색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또 2차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피부가 밝은 편입니다. 이미지 온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분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화사한 느낌을 먼저 전달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가 높은 사람 같은 경우 그 피부색이 밝은 경우가 덜합니다. 엷은 핑크라든지 엷은 옐로우 또는 애쉬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 핑크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남들한테 화사함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색을 너무 어둡게 썼을 때는 피부가 더 밝아 보여서 창백해 보이거나 너무 하얘 보여서 좀 더 여성스러운 말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명도를 너무 밝게 썼다라고 하면 필요 이상 너무 화려해 보인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중명도에서 색감이 풍부한 부분을 쓰는 게 이 모델에게 적합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지 라인인데요. 눈썹, 눈, 코, 입에서 나타나는 선에 대한 느낌이에요. 모델의 오른쪽에 눈을 보게 되면 사선의 느낌과 휘어진 느낌이 유사하게 밸런스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페미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속하지 않고 그냥 차가움과 따뜻함이 같이 공존한다 볼 수가 있고요. 왼쪽 눈썹은 보다 사선이기 때문에 좀 더 도시적인 차가운 느낌의 모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눈 역시도 오른쪽 눈은 눈의 각도와 눈의 높이가 밸런스 좋기 때문에 여성스러운 페미닌, 중립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왼쪽의 눈은 좀 더 사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도시적인 모던, 차가움의 느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도 콧볼과 콧대의 밸런스가 어느 한쪽이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 페미닌을 볼 수가 있고
입술 역시도 입술 넓이와 두께의 밸런스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페미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3자들이 봤을 때 좀 더 도시적이면서 여성스러운 느낌, 이 두 가지가 이 갖고 있는 얼굴의 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에 맞게끔 어떠한 스타일을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달라지는데요. 만약 이 모델이 웨이브를 조금 썼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여성스러운 페미닌 이미지가 상당히 증가될 거예요. 그리고 모발이 좀 스트레이트적인 느낌을 줬다라고 하면 무척이나 도시적이고 차가운 느낌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캐릭터를 이해하고 나서 스타일을 대입시킨다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신체적 골격에 따른 비율인데요. 이 비율 역시도 볼륨, 그리고 얼굴의 노출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모델의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약 슬림 비율입니다. 그리고 광골과 하악골의 모양이 왼쪽이 좀 더 사선을 띠고 있고요. 오른쪽은 좀 더 직선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더 광골 쪽에서 넓어지는 성질이 있지만 턱이 좀 더 슬림해 보일 수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광골 쪽과 하악골 쪽이 어느 쪽이 강조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무거워진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고객은 왼쪽 골격과 오른쪽 골격이 다른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어떠한 가르마를 쓰냐에 따라서 골격에 따른 비율의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 높이는 약간 낮은 편입니다. 낮기 때문에 그만큼 앞머리가 일찍 만들어지는 것이고 얼굴이 쉽게 넓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유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마가 낮은 분들의 특징이 상부의 높이가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에 상부의 볼륨을 증가시켰을 때 필요 이상 헤드가 되게 커지거나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상부의 높이는 높지 않게 설정하는 것이 되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의 길이는 약간 긴 편이고요. 어깨 넓지 않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깨가 넓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볼륨이 증가됐을 때 숄더가 좁아 보이고 헤드가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깨 넓이에 따라서 사이드 볼륨을 조절했을 때 사이드 볼륨은 증가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의 내게 노출은 이마가 낮고 목이 긴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목의 노출을 좀 감소시켰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이미지 비율이 얼굴 넓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좀 더 귀여운 이미지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목의 노출을 V넥이나 더 시켰다면 전적으로 내부 비율이 슬림해지기 때문에 좀 더 어른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펌이나 염색에서도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이미지 비율을 슬림하게 또는 확장을 시키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뱅을 잘랐을 때 왜 귀여워지느냐? 바로 뱅을 잘랐다가 귀여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지 비율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귀여워지는 거겠죠. 반대로 얼굴이 무척이나 슬림한 여성이 뱅을 잘라도 생각보다 귀여운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적으로 골격이 슬림한데 뱅을 잘라도 그만큼 페이스가 확장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귀여운 느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르지 않아도 얼굴이 골격이 살이 좀 넓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귀여워 보일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미지 비율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유튜브 컨셉에서 이 모델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첫 번째 변화 심리 레벨은 높습니다. 8이고요.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는 산뜻한 화사한 그리고 귀여운 여성입니다. 즉 화사한 여성인데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좀 더 성숙하지 않은 그런 귀여운 여성 이미지를 담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는 도시적인 길이, 보부, 그리고 레트로적인 이미지를 섞어서 뉴트로라는 컨셉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구상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일단 길이 설정은 단발로 할 거고요. 사용 가름마는 6대4. 6대4는 5대와 6대4는 유사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중앙 가름마 위주로 썼을 때 순수함, 여성스러운,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변적으로 7대3을 썼을 때는 좀 더 이 모델이 갖고 있는 도시적인 느낌을 강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시적인 시크한 느낌을 마찬가지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내부 비율에서는 특히 이마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앞머리 쪽은 좀 더 얼굴이 슬림해 보일 수 있게 유도할 거고요. 넥라인은 라운드로 해서 필요 이상 귀여워 보이거나 성숙한 느낌을 좀 더 방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부 비율은 말씀드렸듯이 상부의 볼륨을 다운시킬 거고 사이드 볼륨은 슬림으로 라운드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 모델의 특징에서 보면 얼굴에 특히 무거움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무거움이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각져 있는 얼굴 그 부분과 이마가 높지 않은 느낌 그 부분에서 무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의 무게감은 조금 더 라인에서는 조금 약간 선을 유지할 수 있는 무거움과 그리고 층에서는 가벼움을 만들 거고요. 전면에서는 좀 이 모델은 모발이 스트레이트면 상당히 좀 도시적이기 때문에 부드러움을 줄 수 있는 전면에 부드러운 S컬 그리고 나머지 사이드와 백은 가벼움을 줄 수 있는 C컬로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컬러는 좀 화사한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상부는 좀 오렌지 핑크를 써서 귀여운 여성 이미지를 만들 거고요. 라인 쪽은 핑크를 써서 마찬가지 너무 어른스럽지 않은 소녀적인 여성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에서는 히든 컬러로 해서 바이올렛 애쉬를 써서 좀 더 도시적 이미지를 잠재워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인 작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색을 진행할 텐데요. 일단 13명도로 탈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밝게 하기 위해서 탈색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과수 9%로 사용해서 한 번 빼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이 애쉬가 들어갈 부분만 한 번 더, 그 다음에 6%로 했습니다. 근데 9%를 두 번 사용했을 때는 모발이 손상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9%를 썼을 때는 그 다음에 6%를 썼다? 그럼 그 다음에 9% 이렇게 하셔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일단은 오렌지 컬러가, 오렌지 핑크가 들어갈 부분이 바로 먼저 설명드리자면 이 상부입니다. 상부가 오렌지 핑크가 들어가고요. 그 뒤쪽에서도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V 섹션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오렌지 핑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부분에 하부 쪽에서는 이제 핑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바로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바로 바이올렛 애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겉머리에서 오렌지 핑크를 이렇게 넘겼을 때 살짝 보이는 그런 히든 컬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컬러는 지금처럼 오렌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모델 이미지가 약간 쿨톤이기 때문에 쿨 오렌지 사용하는 게 좋고요. 살롱에서 쿨 오렌지가 없다라고 하면 오렌지다가 애쉬를 조금 더 첨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렌지 핑크를 내기 위해서 오렌지의 핑크를 10대 1 비율로 이렇게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핑크는 말 그대로 핑크 단독 색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애쉬는 애쉬는 좀 너무 컬러가 딥한 걸 쓰게 되면 너무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어서 애쉬를 조금 더 11레벨 정도 또는 11레벨에서 좀 더 산화제비를 좀 높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클레어를 같이 섞어서 해서 너무 애쉬가 강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섹션에 따라서 페이스라인에 맞춰서 일단 염색을 도포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로 지역이 나눠진 부분부터 먼저 도포를 합니다. 영역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더 수월합니다. 다른 쪽에 컬러가 도포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간혹 가다가 염색을 원 컬러 아니라 투톤이나 세톤할 때 염색 컬러가 가끔 혼동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염색 바울에다가 이렇게 이니셜로 어떤 컬러를 사용했다고 쓰는 것도 되게 적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포 열나왔다면 그 다음에 프리집부터 먼저 도포를 합니다. 도포할 때 위쪽과 아래쪽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염색약이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마찬가지 섹션 나눠서 뿌리 쪽에 도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발 쪽에 연장을 하게 됩니다. 연장 후에도 다시 한번 섹션 나눠서 연모제가 묻은 데가 없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체크하면 좋습니다. 네,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자, 도포가 끝난 후에는 호일을 통해서 위쪽 지역과 겹치지 않도록 작업을 다시 해줍니다. 커버를 해주는 거죠.
모양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커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핑컬로 다시 이렇게 정돈을 해줍니다. 마찬가지 먼저 영역을 정돈하고요. 그리고 섹션 나누어 뿌리 쪽부터 먼저 도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발에 약재를 마저 도포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쪽과 모발이 좀 연결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호일 워크에서 아예 작업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진행한 후에 다시 호일로 다시 커버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상부를 염색을 오렌지 핑크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터서부터 도포를 시작합니다. 특히 잔머리 같은 게 놓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붙여야듯이 자연스럽게 해서 잔머리까지 완벽하게 도포를 진행합니다. 커트를 진행할 텐데요. 일단 섹션은 상부 섹션을 나누고요. 그리고 이어 투 이어로 섹션을 백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 쪽에 아웃라인 먼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너무 길지 않은 턱 위주에서의 길이로 하겠습니다. 보통 턱에서부터 길이가 길어지면 조금 더 성숙한 어른스러운 보부가 나오고요. 턱의 길이보다 좀 더 짧아지게 되면 좀 더 어려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길이 설정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의 길이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이렇게. 자, 섹션은 60도로 들어서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라인을 설정해 줍니다. 이때 아웃라인이 잘리지 않는 정도까지 길이를 보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65도는 45도보다 15도 각이 더 높은 각으로서 45도를 먼저 계산하시고 나머지 각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45도로 각을 낮춰서 밑에 라인의 무게감을 조금 더 감소시켜주면 됩니다. 잘리는 위치는 주로 백의 센터 부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백의 라인이 정돈이 됐으면 이제 사이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이드는 아웃라인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템플 포인트부터 커브 라인을 그려서 다시 섹션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웃라인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각도를 마찬가지 60도로 설정해서 끝선을 정리를 합니다. 이때 백에서 만들어 온 60도와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각도를 조절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각도는 60도로 아웃라인만 정리하는 선으로 이어갑니다. 백 쪽에서 각도 60도에 맞게끔 엘리베이션을 조절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중부 쪽을 작업을 할 텐데요. 템플 포인트부터 방사선으로 똑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이 템플 포인트의 각도가 60도를 유지하면서 섹션을 이동해서 최종적으로 60도에서 60도로 끝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가벼운 그런 사이드의 볼륨을 원한다 라고 하면 75도로 작업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사이드에 좀 더 무게감 있고 라운드를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45도에서 지금같이 동일한 섹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결과를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손의 모양은 섹션과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의 각도 60도에서 60도 호리zon탈 섹션이 되겠죠. 그래서 아웃라인과 사이드 쉐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디자이너 분들께서 층 작업을 할 때 좀 무겁거나 가볍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 수 있는데요. 고객의 구상 포인트, 어떻게 헤어스타일 만들 거에 따라서 각도의 조절은 그만큼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이드 볼륨을 어떻게 할 거냐는 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숄더의 어깨 넓이에 따라서 볼륨을 조절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마지막 섹션 역시 호리존탈 60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상부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름마를 나눠주시고요. 6대4로 왼쪽 가름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다시 앞과 뒤를 구분하는 섹션을 또 한 번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템플 포인트에서 방사선으로 각을 쓰는데 아까 마지막 각 60도로 끝났기 때문에 상부 섹션은 75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75도면 90도보다 약간 낮은 각이죠. 자, 그 다음 섹션은 90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템플 포인트가 각도가 몇 도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15도 각을 올려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는 성장 흐름에 맞게끔 비치를 다시 방사선으로 바꿔주시고요. 각도를 내려서 마찬가지 길이를 연장해 줍니다. 자, 상부 전면까지 끝났고요. 이제 상부 후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면과 면을 연결하기 때문에
골든 포인트에서 동일하게 섹션을 만들고요. 각도는 동일하게 60도에서 끝났고 75, 90, 95보다 더 올라간 105도로 진행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75도에서 먼저 섹션별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사이드 엘리베이션의 높이에 맞춰 주시고요. 마찬가지 이번에는 골든 포인트를 90도로 들어서 마찬가지 섹션별로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 섹션 동일하게 각을 리프팅 시키죠. 자, 마지막 지역은 가르마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젖었을 때 컷을 하기보다는 건조 후에 성장 흔들어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표면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반대쪽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모델 부분이 모질이 백은 약간 곱슬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직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폼 컨트롤을 하더라도 모발이 건조 후에는 또 원치 않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보정 컷을 통해서 좀 더 형태 밸런스를 맞추는 데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조 후에 다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 후에 다시 가르마를 나눠서 그만큼 각자 영역이 서로 바뀌지 않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이때 좀 더 가르마를 가마에 맞게끔 겉선을 잘라주면 되고요. 이때 위쪽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 성장 흐름에 맞춰서 그대로 빗질을 해서 자르게 되면 그만큼 표면 쪽이 좀 더 깨끗한 느낌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곱슬과 스트레이트가 섞여 있기 때문에 표면 작업에서 조금 면이 고르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작업도 역시 드라이 건조 후에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넥선을 눌러서 아웃라인을 먼저 설정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보정해 줍니다. 먼저 눌러서 넥선의 라인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프리핸드로 라인을 정리해서 성장 흐름에 맞춰서 좀 더 좋은 라인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이쪽에 소리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눌렀을 때 자를 양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프리핸드로서 라인을 다시 한번 정돈해 줍니다.
오케이. 이때 가변 이제 율동감을 만들기 위해서 섹션을 나누어서 밀도 작업을 합니다. 일단 백 같은 경우에는 모경도 두껍고 움직임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티닝 갖고 올까? 티닝 갖고 와. 잠깐만. 자, 먼저 50% 바깥으로 틴을 해서 모발의 밀도를 넓혀줘서 좀 더 움직임에 수월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보부에서 굳이 가벼운 느낌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 작업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50% 바깥쪽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을 작업했으면 백 사이드도 작업을 합니다. 이때 백은 백 센터에서 맞춰진 밀도 작업에 맞춰서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해야 하면 됩니다. 섹션 나누고 이전 섹션과 교차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반대쪽 백사이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형태와 텍스처는 분명히 다른데요. 보통 모발이 무겁다고 해서 층을 더 내다든지 하게 되면 그건 시각적인 전면에서의 느낌인 거고, 형태는 바로 옆쪽에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형태 작업과 이런 밀도 작업은 따로 분명히 분리가 됐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이 끝났고요. 이제 사이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부 쪽에 밀도 작업을 해서 가볍게 만들었다면 이제 좀 더 안쪽에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임팩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50% 안쪽에서 밀도를 넓혀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꼭 건조된 모발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젖스하게 되면 모발이 뭉치거나 이랬을 때 모발이 필요해서 많이 잘리거나 좋지 않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꼭 건조 후에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부분과 왼쪽과 오른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부분은 좀 더 많이 해주고요. 가벼운 부분은 좀 더 많이 하지 않아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테크닉이 될 거예요. 특히 네이프선 옥시피탈 본 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바로 루트 쪽을 먼저 이렇게 작업해주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상부인데요. 상부는 워낙 모발이 방사선으로 퍼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티닝보다는 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안쪽의 밀도 작업이 좀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50% 안쪽에서 포인팅으로 모발의 간격을 넓혀주는 그런 밀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50%에서 엔드 쪽으로 모량을 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일도작을 하면 훨씬 넘김에서 더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좀 자연스러운 텍스처를 훨씬 더 얻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이제 텍스처 작업이 나왔는데요. 밝은 컬러의 같은 경우에는 끝에 엔드 쪽에 불규칙한 텍스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거슬린다면 그 부분을 섹션을 나눠서 포인팅으로 블런트 느낌을 감소시켜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벼운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각도가 너무 높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5도에서 60도 선을 했을 때 블런트를 잘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의 길이를 상실시키지 않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면 이제 앞쪽으로 와서 이 모습에 좀 더 집중해 주면 좋습니다. 보통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마가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추럴로 봤을 때는 빠르게 삼각형이 나올 수 있어서 필요 이상 얼굴이 넓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 하트 폭을 좀 더 넓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는 느낌에서도 보면 휘어진 위치가 보통 코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가 되고 좀 더 코 아래로 휘면일수록 얼굴이 좀 더 슬림해지면서 좀 더 도시적인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휘는 위치는 에스컬의 휘는 위치는 바로 코에서부터 시작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유트로 스타일 제인으로 작품을 완성해 봤는데요.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길이 설정은 어른스럽지 않은 턱 위로 길이를 설정했고요. 말씀대로 상부의 볼륨은 업 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사이드 볼륨은 너무 불안하지 않게 슬림하게 라운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부 비율에서는 이마가 낮아서 이렇게 삼각형이 될 수 있으니 이쪽에 이마의 하트폭을 좀 넓게 잡고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휜 위치는 마찬가지 너무 여성스럽거나 도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바로 코에서 코 위치에서 휘기 때문에 좀 더 발랄한 여성 이미지에 비율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넥을 좀 더 노출한다면 좀 더 어른스러워진 느낌이 있고요. 지금같이 좀 여름 같은 경우는 V넥을 입었을 때는 좀 더 어른스럽게, 라운드는 조금 더 그것보단 좀 더 발랄한 느낌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는 상부에 핑크 오렌지 사용해서 너무 여성스럽거나 너무 귀여운 느낌이 아니라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을 냈고요. 그리고 사이드 쪽에선 상부에 결을 넘겼을 때 이렇게 히든 컬러로 애쉬가 보이고 그 밑에 그리고 핑크가 다시 한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적이고 입시적인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웜과 쿨을 계열을 섞어서 하게 되면 좀 더 복합적인 느낌, 그리고 단순하지 않은 느낌, 좀 더 다양함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컬은 여성스러운 느낌만 살짝 가미하기 위해서 앞쪽에서는 S컬을 만들었고요. 다른 쪽은 백과 사이드는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C컬 정도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체인이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 퍼스널 진단을 해서 이번에 뉴트로 스타일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가 모델에 대한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외적인 데이터도 있겠지만 팀적인 데이터 그 두 가지를 합쳐서 그리고 구성 포인트를 설계를 해서 그것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결과가 끝난 후에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이 완성이 되어 있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좀 더 고객과 함께 만족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2020년 뉴트로 스타일 여러분들 고객과 함께 많이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